안녕하십니까. 제기호 랜드로버 KCC 오토모빌 일산전 시장입니다. 저희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의 오너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축하드립니다. 이 영상은 고객님들께 레인지로버 보그를 이용하시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의 서비스 플랜부터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의 워런티는 3년에 10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플랜은 5년 동안 총 5회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년 동안은 비용 없이 무상으로 소모품을 전부 교환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책자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랜드로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세 번째 오퍼스 메뉴에 들어가시면 맨 아래쪽 메뉴에 서비스 플랜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들어가 주시면 이 아래쪽에 서비스 플랜 자세히 보기라는 내용이 있고요. 프린트 되어 있는 책자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1년에 한 번 또는 26,000km 중 먼저 도래되는 기준으로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교환이 가능한 서비스 품목들입니다. 매 12개월 또는 26,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거 기준으로 한 번씩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에어컨 필터, 브레이크 액, 앞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뒷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와이퍼 블레이드 등등등 5회차까지 큰 비용 없이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차량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이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의 차량 키입니다. 총 5개의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문이 잠기면서 사이드 미러가 저렇게 폴딩이 되고요. 그리고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연히 문이 열리면서 사이드 미러가 다시 펴지게 됩니다. 이 버튼은 라이트가 전등이 되게 해주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보셨을 때 트렁크를 여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닫힘도 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차량의 트렁크가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빨간색 삼각형 모양의 이 버튼은 그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빵빵빵빵 크게 나고 라이트가 번쩍번쩍 들어오게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멀리서 보셨을 때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찾지 못하셨을 때 이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키리스 엔트리 안내입니다. 키리스 엔트리는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키 시스템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차량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홀더 안에 이렇게 손만 넣어 주셔도 문이 열리게 되고요. 문을 잠가 주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쪽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 주시면 문이 다시 잠기게 됩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도어 근처 반경 한 1m 정도 안에는 계셔야 이 부분이 작동이 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누르셨는데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주변에 키가 없거나 키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스처 테일게이트 안내입니다. 제스처 테일게이트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개의 센서가 아닌 총 2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왼쪽 타이어 뒤쪽으로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키를 가지신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발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트렁크가 지금처럼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셔서 짐을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발을 다시 해주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짐을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제스처 테일게이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여기 가운데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부분도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닫으실 때는 위에 있는 버튼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같이 트렁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열어서 실내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부분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쪽에 보이시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각 시트를 접었다 펴실다 할 수 있는 오토 시스템이 들어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시트를 접어본다고 한다면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트가 접히다 보면 앞쪽 시트가 뒤로 많이 제껴져 있다거나 하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쪽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앞쪽을 다시 조정을 했다가 이 시트가 접히고 난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시트가 복구가 되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액세서리 작동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액세서리를 조작하시다가 기스가 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아주시고 앞쪽만 이렇게 내려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쪽을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살 뒤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시게 하시다가 이 부분을 들어버리시게 되면 이쪽에 걸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려주실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접어주시면 차량에 손상 없이 과림막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차에 고객님이 넣어주셔야 할 액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주유구를 열어서 가솔린이나 디젤을 넣어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쪽 아래쪽에 보시는 본넷을 여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주시면 본넷을 여신 상태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워셔액을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DEF 요소수를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따로 기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쪽으로 요소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보통은 미리미리 넣어주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1리터당 1000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리 넣지 않으셔도 그 차량 계기판 안에 DEF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요소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행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한참 타시다 보면 1000km 남았습니다. 뭐 800km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로수까지도 표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만약 0km까지 주행을 하게 되시면은 시동이 안 걸리게 되어 있어서 견인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 센터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그 요소수를 넣어주실 때는 유록스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넣는 요소수도 유록스를 넣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주유소에서 저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품질 경고등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비스 센터 사용하는 동일한 제품인 유록스 제품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내 기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시승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선 차에 처음 탑승하셨을 때 오른쪽 위에 보시는 스타트 버튼으로 브레이크를 밟으신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시간대가 야간대다 보니까 실내가 좀 어두울 수 있으니까 제가 실내등을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트는 방식은 버튼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불이 켜지고 꺼지는 이런 기능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차에 탑승하셔서는 왼쪽에 사이드 미러부터 조절을 하셔야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버튼이 두 개가 있고요. 왼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시면 사이드 미러가 펴졌다 접혔다 하게 되어 있어서 자동 세차 들어가실 때라든지 그럴 때, 좁은 길 지나가실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이렇게 4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버튼은 키즈락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린이 보호 기능이 켜지고 꺼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뒷좌석에서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모양에 안으로 타고 내리고 하는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워낙에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타고 내리실 때 혹시나 자제분들이나 아니면은 사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리시기 전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고 내릴 수 있는 아래쪽으로 차고를 내려서 타고 내리시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메모리 시트 안내입니다. 편하신 시트 포지션으로 자세를 잡아주신 다음에 M 버튼을 눌러주시고 1번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앞뒤 양옆으로 다시 옮기신 다음에는 1번만 눌러주시면 아까 메모리 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1번부터 총 3번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보조석에도 당연히 메모리 시트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왼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실내 등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실내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온오프 시키는 버튼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등이 나오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등이 꺼지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여시고 닫으시고 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개폐가 되고, 다시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다시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맨 왼쪽에 라이트 시스템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셨던 차량이랑 크게 차이점은 없으실 텐데, 조금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요 위에 버튼이 하나가 더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버튼이 어떤 버튼이냐면, 요 화면 가운데 보시는 총 키로수 위에 있는 날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비라든지 앞으로 몇 킬로 더 갈 수 있는 레인지라든지 어떻게 연비 운전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립 A 부분에서 A에 맞춰놓으신 상태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트립 A를 리셋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라이트를 켜놓은 상태인데, 보통은 고객님들은 이제 오토로 해놓으시면 어두워지면 라이트가 켜지고 밝아지면 라이트가 꺼지고 하는 기능들이고요. 이쪽은 이제 프론트 등, 뒤쪽 등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깜빡이 기능은 다른 차량들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살짝 내려주시면 3번, 쭉 내려주시면 계속 들어오고요. 당겨주시면 상향등, 내려주시면은 계속 상향등,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와이퍼를 조절하실 수 있는 레버입니다. 지금은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올려주시면 오토로 작동을 하고요. 로우, 하이까지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내려주시면은 한 번, 당겨주시면 당연히 워시액이 나오고요.
당연히 워셔액이 나오고요. 워셔액이 나올 때 유리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헤드라이트까지 같이 닦아주는 기능이 들어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세한 속도 조절은 이쪽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쪽을 조절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옆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제 뒤쪽에서도 워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총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위, 아래, 양 옆으로 메뉴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있는 메뉴 버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메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지 트립 컴퓨터, 디스플레이 설정,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 차량 설정, 차량 정보, 소스,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이 쓰시는 게 이 부분 메뉴를 맞춰주시고 가운데 있는 OK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으로 메뉴가 들어갑니다. 전방 경고 기능은 차가 급격히 가까워진다든지 앞에 무엇인가 물체가 나타났을 때 소리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 고객님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꺼주시면 되고요. 후방 교통 감지 기능, 사이드 미러 쪽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차선 유지 기능, 아까 제가 꺼놨는데 여기서 메뉴에서 눌러주셔도 되고 아까 보셨던 버튼에서 눌러주셔도 됩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메뉴가 돌아갑니다. 하나 더 내려주시면 트립 컴퓨터, 트립을 A를 보실지 B를 보실지 자동으로 보실지 선택하시는 거고요. 트립 컨텐츠를 지금은 주행거리, 평균속도, 평균연비, 순간연비, 주행가는 거리 이런 거를 다 표기하게 해놨는데 이제 고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위에 있는 마일, 아래쪽은 이제 킬로미터로 원하시는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킬로미터로 설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려오시면 디스플레이 설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고객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메뉴십니다. 전체 화면 지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화면 지도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른 정보를 표현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키로수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로 표현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드는 보통 이제 고속 주행하시거나 고속도로 타실 때 그 옆으로 눈을 돌리기 어려우실 때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뉴 버튼에서 이 버튼 해제를 해주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패널, 오디오로 하실 건지 시계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립 개요 고객분들 많이 하시고 음악 들으시는 고객분들 많으시니까 오디오로도 많이 해 놓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테마는 지금 보시는 크로노미터 정밀도를 올려주시면 계기판 조금 더 정밀하게 바뀌고요. 이렇게 디자인 테마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속도계를 꺼주시면 이 안에 보이셨던 디지털 속도가 사라졌습니다. 보통은 다 켜놓으시죠. 네. 디지털 속도계 단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이나 킬로미터, 속도계 다이얼을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온도 단위나 하이라이트 효과, 오프로드 정보 이런 것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마 코리안으로 해놓으실 건데 다른 언어도 선택이 가능하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사용하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밝기 조절도 눈이 좀 침침하시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밝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위치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크루즈 컨트롤, 기어 상태를 표현하게 되어 있는 속도까지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으신 부분은 이쪽에서 제거를 해주시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차량 설정 메뉴입니다. 조수석 에어백이나 잠김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원래 세팅이 되어 있던 대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차량 설정 부분에서 이제 고객분들이 직접 설명서 보시고 조작을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영업사원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김 경고음이라든지 2단계 잠금 해제, 주행 잠금 장치, 편의 기능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요거는 많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2단계 잠금이라 그래서 그 키로 잠김 버튼을 한 번 눌러주시면은 이제 안에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2번 눌러주시면은 안에서도 문을 여실 수가 없다. 이 부분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입니다. 경고 표시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타이어 정보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TPMS 부하가 경보하냐 정보하냐 이런 부분들도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정보를 보시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모드 버튼으로 소스를 바꾸시게 됩니다. 좋아하시는 라디오 주파수도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스는 이쪽에 보시는 모드 버튼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제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FM인지 AM인지 아니면은 CD인지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블루투스까지도 활성화가 됩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으셨을 때 전화를 받으시는 버튼이 이 버튼입니다. 두 버튼을 이제 블루투스 기능 상태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입니다. 오른쪽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보통 처음 시작은 위에 있는 세트 버튼을 살짝 길게 눌러주시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60km로 가고 계시다 하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60km로 세팅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과 왼쪽에 있는 버튼으로 앞뒤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은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풀리게 되어 있고요. 엑셀을 밟으시면 속도가 올라갔다가 세팅해 놓으셨던 속도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다 보니까 주행하시다가 앞차가 속도가 떨어지면 같이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앞차가 속도를 줄이다 못해 멈추게 되면 같이 차량이 멈춥니다. 대신에 앞차가 출발한다고 같이 출발을 하지는 않고요. 엑셀에 발을 살짝 갖다 대시고 살짝만 엑셀을 밟아주시면 다시 크루즈 컨트롤이 시행돼서 앞차를 따라가는 기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크루즈 세팅을 취소하시는 버튼이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핸들 열선을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희 랜드로버 차량들에는 지금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파킹 때는 작동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셨을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스포츠 모드에 놓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수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동 운전을 안 하시지만 혹시나 수동 운전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요 수동 버튼을 잘못 누르셨을 때 원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눌러주시면 원래 드라이브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버튼입니다. 보통 파킹에 놓으셨을 때는 작동을 안 하지만 이제 출발 시에는 스포츠 모드에서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왼쪽이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운전을 드라이브 모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이게 작동을 잘못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 수동 모드에서 오토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홈 화면입니다. 이쪽에는 미디어 시스템, 그 옆에는 날씨나 온도 시스템, 왼쪽 아래 세 번째 보이시는 게 블루투스 시스템, 블루투스 전화 시스템입니다. 오른쪽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라디오가 어떻게,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볼륨을 올리셨을 때 이렇게 지금 라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스에 들어가시면 라디오, 미디어 라이브러리,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블루투스 화면이 생성이 될 거고요. CD가 들어있다 그러면 CD가 들어있는 화면도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라디오이실 경우에는 주파수대를 AM이나 FM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즐겨찾기로 빠르게 채널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신 별 모양 보이시죠? 요게 즐겨찾기를 해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찾기에 들어가시면 요 주파수대 안에서 별 모양에다 손가락만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은 이렇게 체크가 돼서 즐겨찾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야 이쪽 핸들에서 이 옮기기 버튼으로 이제 라디오를 옮기실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어 미디어입니다. 리어 미디어는 따로 동영상을 제작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조절하시거나 하시기가 좀 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공조 시스템을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공조 시스템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이 아래쪽에 바람개비 모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거나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조 시스템이 온, 오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바람이 어디서 나올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제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면 뒤쪽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시나 포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도 다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부분은 이제 바람색이고요. 네. 뒷좌석 온도 꺼놓으시고 앞좌석만 이렇게 켜놓으실 수도 있고요. 네.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밖으로 나가서 이쪽 메뉴는 전화 메뉴입니다. 우선 고객님의 전화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새 장치 페어링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에 블루투스 시스템을 검색을 하셔서 레인지로버라고 나오는 거를 연결해 주시면은 비밀번호가 뭐 117, 뭐 082 맞으면 예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그때 예로 눌러주시면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 블루투스는 한 번 연결되어 있으면 차에 블루투스를 켜고 탑승하신 다음에 시동을 걸어 주시면은 자동으로 마지막에 연결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은 페어링 등 장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과 그 고객님 이외에 블루투스 연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버튼만으로도 왔다 갔다 편하게 연결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연결에 들어가 있을 때 헷갈리시면 모든 장치 지우기로 블루투스를 다시 리세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내비게이션 메뉴입니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들어가시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여기 그 있는 버튼이 주 메뉴 버튼입니다.
주소 입력하실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는 버튼, 이름을 입력하실 수 있는 버튼, 목적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들어가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 목적지 버튼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집 주소를 미리 하나 입력을 해 놓으실 수가 있고요. 즐겨찾기를 입력을 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를 주소를 입력하신 다음에 즐겨찾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 안에 즐겨찾기 하시는 부분들이 메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사용을 안 해서 즐겨찾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행했던 부분들을 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아마 많이 쓰시는 메뉴가 이 최근 메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자 지정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사용자 지정하신 분과 공유를 하실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메뉴가 들어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 메뉴 이후에 옆에 보시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을 때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음소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공조 시스템에서 의자 모양을 눌러주시면 시트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리시면 열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쿨링 기능이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마사지 기능입니다. 마사지 기능은 위아래로 이제 강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편 쪽이나 뒤쪽도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 손가락만으로도 편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서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쉽게 경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쉽게 경로 취소가 되고, 그리고 경로가 지정이 안 되어 있을 때 저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경로를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 한 번에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요건 뒤로 가기, 요거는 홈 버튼, 요거는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고, 요건 내비게이션, 전화, 미디어 라이브러리, 요건 이제 듀얼 모니터, 그리고 요건 이제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요거는 전방 센서, 후방 센서를 끌 수 있는 시스템, 요거는 자동 주차 시스템입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리어 미디어 메뉴가 있고, 에코 데이터 메뉴, 카메라 메뉴, 인컨트롤 메뉴, 시트 메뉴, 발렛 모드, 연락처, 블루투스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리어 미디어는 따로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객님이 연비 운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카메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어떻게 카메라를 보고 주차하시거나 지금 차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도 메뉴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인컨트롤 앱 시스템은 휴대폰을 연결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티맵이라든지 지니 맵을 이용하실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트 말씀드렸던 그 시트는 이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렛 모드. 발렛 모드는 보통 이제 발렛을 맡기시거나 대리운전 맡기실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보지 못하게 잠가 놓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차 안으로 그 연락처가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연락처를 검색하실 수 있는 메뉴고요. 블루투스 아까 메뉴. 그 다음에 실내 조명 메뉴. 실내 조명을 어떤 색깔로 바꾸실지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랜드로버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정보를, 현재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메뉴 안에서도 아래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경사각, 방위, 위도경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 보조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지금처럼
이제 어라운드 뷰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우 트랙션 출발이라는 기능입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이 정지 상태여야 되고, 가속 페달 해제해야 되고, 활성화가 오토 터레인 리스폰스 오토 시스템이나 아니면 미끄러운 길, 눈길, 아니면 컴포트 모드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활성화를 눌러주시면 30km 미만에서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저마찰로 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 핸들에 있는 버튼을 위아래로 이제 출발하시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30km까지 속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눈길이나 빗길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출발하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사용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리겠습니다. 비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꺼지고요. 대략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략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아래쪽 시스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조 시스템 안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볼륨 조절 및 온오프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볼륨이 올라 내려오고, 눌러주시면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양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키워 끌 수 있는 오토 시스템, 온도만 맞춰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그 온도를 맞춰주는 오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비상 깜빡이,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위에서 조작하실 수 있었던 그 시트 조절하시는 부분을 단축키로, 운전하시면서 만지기 편하게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에어컨을 켜고 끄는 건 오토 버튼도 가능하고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온이 됩니다. 하지만 끄실 때는 한 번에 끝까지 돌리셔도 안 꺼지고, 한 칸이 된 다음에 1초 있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제 온오프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바람이 맥스로 나올 수 있게 하는 버튼이고요. 프론트에 열선 작동시키는 기능, 리어 쪽에 열선을 작동시키는 기능, 그다음 실내 순환, 에어컨 맥스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쪽에서 온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시트가 바람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기능이 들어있고요. 센터 페시아 아래쪽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어 변속은 항상 브레이크 밟으신 상태에서 변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후진, 중립, 드라이브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누르신 상태에서 돌려주셔야 들어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실 때는 그냥 돌려주시면 되고요. 파킹으로 가시든 드라이브로 가시든 중간에 R을 한번 거치게 되면, 후진을 한번 거치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들어오게 되고, 앞뒤 센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버튼 누르시면은 라운드 뷰 보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 눌러주시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카메라를 따로따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왼쪽, 아래 닿나 안 닿나를 보실 수가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레인지로버라는 명성을 갖게 해준 전자동 지원반 시스템 2, 이제 흔히 말하는 터레인 리스폰스 2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인지로버 보고 모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2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오토로 놓고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컴포트 모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눈길, 빗길, 잔디길처럼 미끄러운 길을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하나 더 바꿔주시면은 푹푹 빠지는 길, 진흙길 같은 데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고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사막이나 모래사장 이런 데 사용하시는 모드고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이제 암벽 등반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거의 오토로 놓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은 HDC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 작동하는 기능이고요.
그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조절을 안 하셔도 핸들에서 속도만 맞춰주시면은 핸들 조향만으로 이제 내리막길을 겁내지 않고 내려오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사가 60도가 넘어가는 굉장히 가파른 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시다가 엑셀을 넘어가실 때 차가 앞으로 그 급강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기능이 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설정해 두신 20km나 15km 아니면 30km의 속도로 알아서 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들 조작만 해주시면 된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버튼은 이 레인지로버 보그 모델에는 하이로우 레인지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립 이상에 놓으셔야 작동을 하고요. 이제 중립에 놓으신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하이 레인지인지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하이 레인지인데 이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로우 레인지 기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기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사용하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씩은 이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이 기능은 항상 틀어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 끄는 버튼이 왜 있냐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꺼진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끄는 버튼이 왜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차 타이어에다가 체인을 감으신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뭐 드리프트를 할 계획이시면 이 기능은 꺼져 있어야 그 부분들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기능은 이제 ATPC라는 기능입니다. 그 아까 그 오프로드 정보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기능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저마찰 출발,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미끄러운 길이나 아니면 진해길이나 이런 길에서 작동을 해주시면은 0km부터 30km까지 주행을 하면서 핸들 조향만으로 안전하게 빠져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차고의 높낮이를 일부러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따로따로 조정하실 수 있는 이 버튼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은 그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때 시동이 꺼지는 그 기능이 너무 지금 차가 막혀서 그 피곤하고 귀찮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오토 스탑 기능을 꺼주실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그 속도에 제한을 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속도 제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살짝 졸음이 오실 때 깜빡 졸음하시다가 엑셀을 깊게 밟으셔서 속도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 100km 정도에 맞춰 두신다고 하면은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100km 이상은 주행하지 않게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 당겨주시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잡히고 눌러주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거를 예전에는 엔진 브레이크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멀전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파킹해 놓으시거나 주차하실 때는 그냥 파킹해 놓고 시동을 끄셔도 전혀 지장 없이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혹시나 불이 고장 나거나 파열됐을 때 이멀전시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엔진 브레이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 안에 냉장고 기능이 들어가고요. 냉장고 기능의 온오프 버튼은 이 옆에 있습니다. 안에가 시원합니다. 여기 쪽에 시가잭이 들어가고요. USB 두 군데 꼽으실 수 있고 HDMI까지도 지원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쪽을 봐주시면
이쪽을 봐주시면 썬루프를 열고 닫고, 이 버튼은 그 썬루프 차양막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한 번 눌러주시면 천천히 움직이고, 딱딱 하는 느낌으로 두 번 깊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그 모델의 차량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다 건네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담당 영업사원에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